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 시대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제가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고,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었고 뭐 이렇게 생각되었다,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나누는 거니까 추천은 아닙니다. 절대로 정보 공유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정보 들으시는 차원에서 들으시고, 투자의 책임과 모든 고민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라이브도 켜서 직접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했던 얘기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조를 내비쳤고요.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 테이퍼링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의장의 입장이니까 공식 입장이 될 확률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곧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의 시기 속도는 금리 인상과 관련 없다. 금리 인상은 더 늦게,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판단 기준은 실업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페드, 이제 연준의 목표가 완전 고용률인 4% 정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2%, 이거를 매달 매년마다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인플레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니까 완전 고용 4%가 되면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4%가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나온 것들만 보면은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해줬고요. 그리고 경제가 개선되며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역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모두 먼 일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실업률 상황을 봐야 이제 페드가 언제 금리 인상을 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4% 이하죠. 이게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14%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은 쭉 내려서 최근은 이제 5%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은 4%는 금방 올 겁니다. 제 예상에는 뭐 기라 1년? 네. 지금 이 호조세가 이어진다는 판단하에서요. 그래서 4%는 금방 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자산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가는 다 아시다시피 S&P 500을 보시면 찔끔찔끔 오르다가 코로나로 폭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점을 뚫어버리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주가 사상 최대치, 부동산 역시 이게 보시면은 케이스 실러 20개 도시의 컴페셋 홈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주택가격 지수인데, 미국의 20대 도시의 주택가격, 즉 부동산 지수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최근에 2020년에 급격하게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전에도 올랐으니까 지금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올라간 상태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자산들이 급등한 것이지, 이것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적, 중기적 큰 조정은 필연적이다 라고 우선 먼저 저는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오면 이 기세가 뭐 짧게든 뭐 좀 길게든 조정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라고 저의 예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이제 티피컬하게 주식과 부동산의 악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단기, 중기, 장기, 이걸 뭘 써놓은 거냐면요.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신 분들이면은 단기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면 뭐 3%에 손절하겠다 싶으면 손절을 했다가 기다렸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중기로 또는 장기로 뭐 어차피 미증시는 우상향이니까 조정 그냥 무시하고 가져간다,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기반으로 금리가 오른다 하면 어느 섹터의 호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은 전형적으로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기, 장기 투자자들은 굳이 이쪽 섹터를 볼 필요가 없겠죠. 자기 묵묵하게 가면 되니까. 근데
또는 저같이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산을 빨리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비교적 확실시되는 이런 이벤트에서 어떤 업종이 또 금융업종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이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이 금융주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위에 있는 건 이제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주인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커트가 돼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최근엔 이건 유동성 때문에 오른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대감 때문에 실제 금리는 0.25죠 아직. 그래서 네, 상당히 이 금리와 은행주의 상관관계가 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차트 이런 지표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좀 더 상세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와서 보면 은행주는 이제 예출이 아니죠. 예금과 대출 간의 마진 차이. 그래서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수익성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산 운용 시 수익률 개선돼서 실적이 개선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위에 둘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메인 인컴이기 때문에 주식장이 안 좋아지면 거래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과 반비례하지 않다. 즉 오르긴 오른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은행주, 보험주가 좋을 것 같고 저는 특히 은행주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배당이 1.5에서 2% 초반 꽤 괜찮고 그리고 주가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게 분기별 배당이 1년에 내가 투자한 금액의 1.5에서 2%를 주는데 그거의 4분의 1씩을 분기로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다. 분기마다 2%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의 4분의 1을 준다. 이 배당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뭐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봅니다. 이제 실적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시세 차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미국의 잘 나가는 은행주들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리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ETF로 보자면 이제 파이낸셜 섹터에 투자하는 XLF와 뱅크에 투자하는 KBE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였던 그때 얼마나 은행주들이 올랐는가 제가 추천드렸던 6가지의 은행주들인데요. 뭐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0.25%까지 기준금리를 뚝 떨어뜨렸는데 처음 인상한 2015년 말부터 금리가 정점이었던 2.50%의 2019년 6월까지 6개의 주요 은행 금융주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제가 내봤어요. 그래서 뭐 잘 나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은 뭐 70%대, 중간은 뭐 30% 후반에서 40%, 하위층은 뭐 18%, 그리고 웰스파고는 뭐 버핏이 투자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네요. 수익이 마이너스 12%. 근데 이렇게 해도 합쳐도 평균이 4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지금 0.25인데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2, 3년 동안 이게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뭐 2, 3년 동안 40% 정도는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 2%에 시세차익 40%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봤으니까 부동산을 볼게요. 한국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수도권 또는 뭐 역세권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지금은 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다 부동산 가격이 미쳤기 때문에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2016년 7만에서 2020년 거의 30만까지 거의 5배네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의 수요는 거의 채워졌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젊은 20에서 40까지 줄을 잃었다고 하니까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수요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무한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필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좀 회의적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좀 가속화시켰다 뿐이지 부동산 하락이 다가오는 거는 핵심 지역이 아닐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지역이 아닐 경우는 부동산 하락은 불가피하다. 언제냐 그거의 차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 부자 되는 법에 대해 어떻게 구상을 해봤냐. 이건 사실 제 지인분이 추천을 해준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 방법을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젊은 3040 특히나 30대 저와 같은 젊은 가장들에게 유효한 그래도 리스키한 전략이에요. 아무나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정말 내 이 젊은 시간에 고생을 해서 자산을 불려야겠다. 난 리스크를 테이킹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인데 지금 정점인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뭐 집값이 뭐 7억, 8억이다 하면은 팔고 거기서 뭐 대출 이런 거 까면은 뭐 5억, 6억 정도 남을 수 있겠죠. 전세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전세로 들어가면 뭐 2, 3억이 남을 수도 있고 월세로 들어가면 뭐 4, 5억이 남을 수 있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확보한 투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은행주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억을 굴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지금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주식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는 확실히 보장되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선반영 된다라고 해도 이제 실제로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가 부동산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전세 월세로 전환을 해서 큰 투자금을 확보해서 그거를 좀 안전한 실적이 보장되는 은행주 같은 곳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2, 3년 안에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40에서 50% 정도의 시세 차익과 매년 2% 정도의 배당을 확보를 한다 하면은 이제 시드를 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한 집을 팔고 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6억이다. 그러면 한 3년 뒤에 이게 9억이 될 수 있어요. 뭐 부동산이 잘 나갈 때 이 정도는 쉽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베팅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전략으로 사려야 된다. 금리 인상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에 그것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매력이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지금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시대에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저에게는 이런 방법이라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